안녕하세요. 리베의 하얀입니다. 오늘은 HTML5와 CSS를 활용한 한솔 홈데코 사이트 따라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서는 이 따라 만들기 하기 전에 어떻게 캡처를 받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미지의 슬라이스 문제 때문에 기존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마크업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마크업 오늘 할 영역은 헤더 영역과 이 비주얼 영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제작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쪽 아이콘과 이 매거진 쪽 작업할 것 같아요.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우선 헤더 부분부터 볼까요? 헤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이트를 제가 보니까 가로 100%예요. 이 부분은 가로 100%더라고요. 가로 100%라는 얘기는 브라우저 사이즈가 늘어나도 오른쪽 왼쪽 여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서로 양쪽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헤더 영역 하는데, 우선 헤더 영역 코딩할 때는 이 헤더 부분은 헤더 요소로 만들어야 되죠. 헤더 요소에 첫 번째 제목 h1 넣게 될 거고요. 그리고 메뉴기 때문에 내비 요소로 감싸고 그 안에 ulri로 만들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내비 요소 ulri로 하게 될 거고요. 중간 제목 하나 있어야겠죠. 이쪽에 중간 제목으로 대메뉴, 이쪽에다가 주요 바로가기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제목 하나씩 넣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하게 될 텐데 파일부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HTML5로 해야겠죠. HTML5로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 저장을 하고요. 제목 달아줘야겠죠. 한솔 홈데코.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 랭 요소에다가 KO 넣겠습니다. 한국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KO라고 넣으셔야지 화면 낭독기에서 잘 읽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을 표현하는 사이트를 추가로 지금 작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HTML5 CSS 플러스 접근성까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문 바로가기까지 할 거예요. 본문 바로가기 영역까지 만들어서 클릭하면 본문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본문은 대부분 컨텐츠니까 컨텐츠로 바로가기 하겠습니다. 자, 헤더가 들어갈게 될 텐데, 우선 헤더는 헤더 요소라고 했죠. 헤더 요소로 다시 헤더 요소로 만들고, 헤더 요소 안에 첫 번째 제목 h1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보면 h1은 이 로고죠. 하지만 로고를 제가 이미지를 다운받았을 때 이렇게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이미지 돼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미지였는데, 이 이미지는 배경으로 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배경으로 준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는 우선 클릭이 돼야 되니까 로고를 클릭하면 첫 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A 링크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한솔 홈 데코라고 넣겠습니다. 제목을. 이게 대체 텍스트가 되는 거죠. 배경 이미지를 넣었다고 해서 글씨를 안 써주시면 안 됩니다. 배경 이미지더라도, 물론 그 일반 사용자들은 이미지를 읽을 수가 있지만 배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센스리더에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화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기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외적 컨선 지침에 보면 배경 이미지를 넣더라도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 텍스트는 배경 이미지는 알트 속성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 글씨를 화면 낭독기에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보여지지 않게 따로 CSS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메뉴 부분 하게 될 텐데요. 메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줘야겠죠. 제목을 h2 주고 대메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해주고, 그리고 실제 내비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내비 요소는 내비게이션이 넣을 때 된다겠죠. 내비게이션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ulri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링크를 넣어줍니다. 메뉴 개수만큼 넣어줘야겠죠. 5개네요. 자, 넣어주고 제품 정보 15사례
그리고 고객센터, 기업 소개, 사업 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스팟 메뉴 쪽 해야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우선 넣어주고, 모든 컨텐츠 전에는 컨텐츠마다의 제목이 필요해요. 현재 디자인은 제목이 없지만 제목 제공이라는 외적건성 지침 중에 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의 시작되는 부분 전에는 반드시 제목이 필요합니다. 안 보이는 디자인이 안 보이더라도 마크업 할 때는 꼭 제목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주요 서비스라고 할게요. 이 메뉴명은 뭐 기획자랑 같이 정하셔도 되고요. 퍼블리셔 좀 경험이 있으신 퍼블리셔 분들이 따로 임의로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질감 느껴지지 않고 저 컨텐츠가 대충 이제 무슨 컨텐츠가 시작이 되겠구나 하고 좀 생각을 하셔서 주시는 게 좋죠. 제품 찾기 이상하네. 자, 사이트 맵, 그 다음에 블로그, 관련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요는 아닌 것 같고 관련 서비스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헤더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우선 헤더 되어 있으니까 헤더 코딩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코딩하기 전에 보시려면 H2는 우선은 눈에 안 보이는 제목이죠. 그래서 CSS로 제어를 할 거고, 내비 요소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내비 요소 하나하나에다가 클래스 또는 아이디 주겠습니다. LNB 여기는 스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클래스를 잡고 안에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CSS를 할 텐데 우선 HTML5 전용 CSS, 디폴트 CSS 하나 연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페이지 전용 CSS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링크 연결하게 될 텐데 링크릴, 스타일, 그리고 하이퍼링크 해서 CSS의 default.css, HTML5 전용 default.css와 index.css를 두 가지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efault.css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HTML5, HTML4, 5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미리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부문 바로가기 영역부터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부문 바로가기 영역도 디폴트에 넣어서 앞으로 활용할 때 잘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킵 해놓고, 스킵이란 클래스가 있을 때는 처음에는 안 보여야겠죠.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 픽스드로 앱솔루트로 해야겠네요. 앱솔루트로 하고, 레프트 탑 0으로 하고, 가로 사이즈 100%에 세로 사이즈 한 50픽셀만 할까요? 줄간격 50픽셀 하고, 배경은 좀 뻔하게, 컬러는 흰색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로 미리 한번 볼까요? 자, 미리 보는 부분 바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부분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고, 이제 가운데 정렬 좀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 좀 늘려줄게요. 폰트 좀 키워주고, 이제 이게 처음에 안 보여야겠죠. 안 보이고 포커스 돼 있을 때만, 탑 값이 0으로 되고, 안 되면 마이너스 100픽셀 정도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있다가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탭키 빠져나가면 안 보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접근성에서 그 부문 바로가기는 이게 탭하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탭에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UI 상태에 그려지면 가장 좋아요. 이 부문 바로 가기라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하지만 디자인상 좀 표현하기 힘들거나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좀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렇게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탭하실 경우에 부문 바로 가기 영역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한번 트랜지션 줘볼까요? 트랜지션 줘서 0.5초에 원래 0.5초 줘서
내려올 때 좀 슬라이드로 내려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커스 되면 슬라이드 내려오고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포커스 되어 있을 때 탑 값이 애니메이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바로가기 영역부터 이제 CSS를 했고요. 이제 UI 보여지는 부분 해야겠죠. 우선 좌우측으로 여백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00%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헤더 요소를 제가 100%를 만들었고요. 좌우측 여백을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50픽셀이 되고요. 우측도 똑같이 50픽셀이겠죠. 똑같이 지금 49픽셀도 있는데 50픽셀로 딱 맞추겠습니다. 이 정도 50픽셀이거든요. 50픽셀 맞추고 아래 비주얼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모자라는데 지금 캡처를 떠서 그렇거든요. 실제 디자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딱 꽉 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좌우측으로 50픽셀 줘보도록 할게요. 헤더 요소에 줘야 됐죠. 헤더 요소는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 있기 때문에 인덱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헤더에다가 패딩을 양쪽으로 50픽셀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H1과 지금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대메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 센터로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로고와 이 스팟 메뉴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 포지션 레프트 라이트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다 붙게 할 겁니다. 어차피 100% 상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현재 사이즈 뿐만 아니라 커지던 작아지던 계속 가운데 또는 좌측, 우측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대메뉴를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고 H1 부분을 레프트 탑, 스팟을 라이트 탑으로 하겠습니다. 자, 헤더 요소 안에 있는 H1을 가지고 포지션, 앱솔루트, 랩형, 탑형 해주고요. 그리고 스판 메뉴 같은 경우는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형, 탑형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자, 왼쪽 오른쪽 위로 다 붙게 되죠. 우선 패딩을 좌우측으로 줬는데 사실 앱솔루트를 주면 패딩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패딩 주지 않고 레프트 50픽셀, 라이트 50픽셀 해서 각각 좌우측으로 떨어뜨리게 해주고요. 이렇게 좌우측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대메뉴를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대메뉴 이 글씨 5개, 대메뉴 5개가 가운데로 왔는데 좌우측으로 붙는 상태잖아요. ULLI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라서 밑으로 내려간 것 뿐이고요. 그리고 관련 서비스 대메뉴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아야 되는 두 번째 제목이죠. 우선 소스를 HTML과 CSS를 같이 볼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좀 비교하기 편하시도록. 자, 이제 대메뉴 이 H2를 우선 사라지게 해줘야 돼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H2 이건 안 보이는 제목인데 안 보여야 되는 경우에 디스플레이 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런을 하게 되면 물론 사라지긴 하겠죠. 사라지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런을 하시게 되면 센스 리더 화면 낭독기, CSS 시각 장애인들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사용하는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 중에 센스 리더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시각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그 센스 리더에는 디스플레이 넌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넌으로 하시는 것보다 포지션, 앱솔루트, 레프트 마이너스 5000 픽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예 밖으로 저 멀리 이 화면 밖으로 포지션을 날려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프트가 되든 탑이 되든 상관이 없고요. 제가 default.css에서 만들진 않는데 이런 것을 CS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이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하이드라는 클래스를 쓰게 되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이드 클래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것 같네요. 하이드 클래스를 쓴 다음에 이 썼던 포지션 날린다는 이 부분이죠. 포지션 날린다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하이드 클래스만 쓰게 되면 이제 좀 화면에는 좀 코드상으로 읽혀줘야 되지만 실제로 화면에는 필요 없는 것들을 클래스로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CSS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CSS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이제 제목 다 안 보여야 되는 제목 다 날라갔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 좀 정리해 볼까요? 가운데 이 대메뉴 LMB죠. LMB의 LI들은 블록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붙여야겠죠. 그럼 클래스 헤더 안에 있는 클래스 LMB의 LI를 선택을 하고 나서 플로우 레프트 해볼게요. 자, 플로우 레프트 하니까 옆으로 다 붙었어요. 옆으로 붙으면 안 되죠. 실제 가운데 정렬이 돼야 되는데 플롯은 텍스트 라인 센터가 먹히지 않아요. 근데 블록 요소를 옆으로 붙이기 위해서 플롯을 썼지만 실제 여기서는 플롯을 쓰시면 안 되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쓰셔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쓰셔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의 속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 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인라인 블록을 쓰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 화면에는 드래그가 안 되는데 개발자적으로 한번 더 열어볼게요. 요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요 사이 보시면 두 개 사이에 여백이 존재하거든요. 천천히 보실까요? 제품 정보의 정자와 시공사의 시자 사이에 여백이 존재하죠. 인라인 블록을 하시게 되면 코드 줄내림이 되면 인라인의 특성이 코드상의 줄내림이 되면 스페이스 한 칸이 제품 정보 한번 더 쓸게요. 다시 보시면 정보의 보자와 시자 이 사이에 여백이 생기는데 인라인의 특성이 코드상으로 줄내림하게 되면 스페이스 한 칸이 생겨요. 그래서 코드상으로 같이 붙여주면 이렇게 다 붙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이쪽은 떨어지게 되죠. 이 부분이 인라인 블록의 단점이에요. 이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CSS로.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만약에 CSS를 작업하시다가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CSS가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우선 구조부터 배치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한솔 뭐 H1 디자인 다 끝내고 대메뉴 디자인 다 끝내는 것보다 순서가 우선 이렇게 배치를 먼저 끝낸 다음에 하나하나 디자인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디자인 한번 볼까요? 우선 한솔 홈데코 이 로고 부분인데요. 로고의 크기가 우선은 높이가 이 정도가 되죠. 81픽셀 정도 되고요. 가로 사이즈가 109픽셀입니다. 오른쪽에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110픽셀로 할게요. 110픽셀에 81픽셀. 그러면 H1의 크기가 A의 크기로 해야 됩니다. A의 크기가 가로 사이즈가 얼마였죠? 81픽셀에 110이었죠? 110에 81픽셀 넣어줘야 됩니다. 왜 A의 크기를 줘야 되냐면 우선은 우리가 디자인을 보게 되면 사용자가 로고를 클릭할 때 어디를 클릭을 할까요? 바로 이 부분, 로고 부분을 클릭하겠죠. 물론 이 글씨안을 딱 맞춰서 클릭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때 마우스의 형태에 따라서 좀 판단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술을 점점 배우고 알 때마다 이 글씨를 클릭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씨 클릭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다양한 변수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부분 외에도 이 중간 영역, 이 빈 영역도 클릭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만 보여진다고 해서 H1의 가로 세로를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라 A 요소에 주셔야 돼요. A 요소가 클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디자인을 넣을 때는 A 요소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로고 쪽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을 넓힌 다음에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 있죠.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블록 요소를 바꿔서 이렇게 클릭 영역을 범위를 넓혀 주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필요 없죠. 텍스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 없을 때는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줘서 투명색 컬러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 세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글씨가 있을 테고요. 이제는 이곳에 배경 이미지를 넣어야겠죠. 실제 배경 이미지를 넣지 않으셔도 되지만 현재 이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스프라이트 기법으로 해야 됩니다. IR 이미지로 만들어서 스프라이트 기법으로 해야 되는데 IR 이미지라는 것은
대부분 뭐 로고 또는 아이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이콘들, 버튼, 이런 고정적인 어떤 늘어나지 않은 분릿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요. 분릿 외에 아이콘들을 주로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배경 이미지 좌표로,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이 이미지를 하나를 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 차후에 IR 기법과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이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하실 때 이미지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한 이미지만 띄워서 모든 페이지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미지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이미지 자리에 뭐 다른 거 넣을 수 있지만 그 영역, 이 영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 된다던가, 여러가지 좌표에 대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선 뭐 잠깐 말이 샜는데, 우선은 이 로고거든요. 이 로고 부분인데 110에 85였죠. 우선 110 사이즈가 뭐 이 로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로고를 쓰게 될 겁니다. 다른 로고는 다른 곳에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배경 이미지를 우선 이 이미지로 넣어 볼게요. spcom이라는 png를 A 요소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URL 해서 넣어보면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no repeat 해서 반복하지 않음 넣고요.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이게 처음인 좌표가 00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건 이쪽 이미지죠. 그럼 좌표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좌표 찾아가는 것은 포토샵에서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끝부분을 마켓 툴로 해서 끝부분까지 이게 도착을 하게 되면 가로 사이즈가 나오죠. 그러면 X축에서 이 이미지가 X축, Y축 00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쪽이 300픽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그러면 CSS에서 좌표가 X축이 마이너스 300픽셀에 0이 되겠죠. 마이너스 300픽셀. 브라우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게 되죠. 자, 근데 밑에 아이콘이 보이죠? 우리가 아까 크기를 했을 때 110픽셀이었어요. 가로가, 세로가 81픽셀이었어요. 81픽셀 볼까요? 81픽셀이면 여기까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이미지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A의 크기가, 높이가 81픽셀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스프라이트 기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크기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110에 아까 110이었죠? 110에 43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4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딱 맞는 이미지가 아직 안 나오네요. 110에 43인데 위에 이만큼 여백이 있죠? 이 여백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48이네요. 48까지 하게 되면 이게 딱 맞는 이미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높이를 줬을 때 48픽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48픽셀을 계산을 해야죠. 48픽셀 이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미지 준 건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이드라인은 그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한 CSS의 높이예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의 여백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헤더의 높이를 그냥 주겠습니다. 아래 여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헤더의 높이를 준 다음에 헤더 H1에다가 위로 패딩을 줄게요. 그러면 이만큼 내려오겠죠, 밑으로. 그러면 헤더의 높이부터 81픽셀로 주겠습니다. 헤더의 높이가 81픽셀, 그리고 H1의 위로 여백이 14픽셀 줄게요. 자, 그러면 헤더의 높이도 생성이 되고 H1의 높이도 제대로 들어가고 H1의 위에 여백까지 해서 정확한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에 대메뉴 한번 해볼까요? 자, 대메뉴 하는데 우선 대메뉴는 우리가 저희 대메뉴 할 때는 이 사이 여백부터 한번 봐야 돼요.
여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 여백이 70픽셀, 다 70픽셀이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70픽셀 맞네요. 70픽셀 맞으면 양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여백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이게 70픽셀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여백을 준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치우친 메뉴가 나타나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LI에다가 왼쪽으로 70픽셀을 줬어요. 여백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기운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70픽셀 기운 거예요. 왼쪽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퍼스트 차일드에서 처음에 있는 걸 여백을 빼느냐?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메뉴를 클릭했을 때 최대한 클릭 영역을 넓혀 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 사용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지체장애인 분들은 클릭했을 때 이 글씨만 클릭할 수는 없어요. 글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영역만 클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백을 주실 때 LI에 여백을 주게 되면 클릭 영역은 이만하고 LI 여백이 이만하면, 이게 LI 여백이라고 치면 이 큰 LI 여백은 LI는 클릭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클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A 요소를 주면 A 요소는 요만큼만 클릭이 되는 거예요.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 뭐 노인분들이라든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또는 마우스 운용이 좀 불편한, 마우스가 약간 서투신 분들, 어린 아이들도 마우스가 이렇게 서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낯설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클릭하기 좀 힘드세요. 거기 플러스 지체장애인 분들은 손이, 예를 들어 상지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이 없으신, 좀 상반신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군다나 이 부분에 마우스를 잡을 때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링크를 넣을 때, 특히 대메뉴 같은 경우 링크를 넣을 때는 링크를 이만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A 요소에 좌우 여백을 주고, 특히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좌우 여백으로 공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위아래도 정확하게 크게, 큰 링크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높이가 81픽셀이었죠. 그러면 A 링크의 높이도 81픽셀로 만들고요. 이쪽이 70픽셀이기 때문에 반을 나누게 되면 35, 35 나눠 갖겠죠. 그러면 그 생각으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A 링크에 주셔야 되고, 절대 LI에 주시면 안 됩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A 요소에 주시게 되고, 블럭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81픽셀, 그리고 패딩이 좌우로 35픽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크기를 주셔도 됩니다. 전부 다 4글자이기 때문에 좌우 패딩 했지만 실제 가로 사이즈를 주셔도 돼요. 여백이 끝나는 데부터, 여백이 이제 시작하는 데부터 있죠. 시작하는 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이가 이 가운데가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영역이 되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가 131 해서 131 사이즈로 주셔도 되고, 좌우 패딩 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백이 다 같다고 하면 5글자, 6글자 메뉴가 들어와도 여백이 같다라고 하면 좌우 여백을 주셔야 됩니다. 가로 사이즈가 아니라. 우선 뭐 둘 중에 지금 현재 글씨 사이즈가 다 같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 주셔도 되고 양쪽 패딩 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게 되면 링크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마우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넓어졌고, 자기가 링크가 어디로, 만약 이 중간 여백의 링크가 자기가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려면 마우스 올렸을 때 색을 변하게 한다던가, 밑줄이 밑줄이 있는다던가라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JPG로만, 이제 캡처된 이미지로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글씨 크기는 마케토의 높이가 글씨 크기에 거의 해당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게요. 높이가 17이네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도 17로 하겠습니다. 자, 글씨 색깔 한번 볼게요. 글씨 색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진한 색깔 부분을 찾으셔서 그 부분이 글씨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3으로 할게요. 캡처 뜬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실 때 좀 글씨 크기라든지 색깔 스포이드로 찍을 때 어느 부분을 찍어야 되는지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 크기 같은 경우에는 마케툴의 높이, 색상은 이 부분에서 가장 진한 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가장 진하죠. 이 부분 가장 진한 색을 스포이드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좀 많이 정확합니다. 제가 줄 간격을 100%로 줬는데 줄 간격 100% 좀 초기화 시킬게요.
패딩을 주고 글씨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디자인 한번 볼까요? 다시 우선 가운데 정렬에 이렇게 왔죠. 새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글씨에 줄 간격을 줘야겠죠. 높이만큼 줄 간격을 주게 되면 텍스트 한 줄은 가운데로 옵니다. 세로 가운데로 Y축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여기에 가운데가 오게 되는 거죠. A링크의 크기 세로 높이 줬고, 녹색 부분 좌우 패딩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 영역은 실제 컨텐츠 영역. 높이의 가운데 정렬은 높이 준 만큼 줄 간격을 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절대 위아래 패딩 주시면 완전 가운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 간격 때문에 전혀 가운데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줄 간격으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영역 됐고요. 오른쪽 부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영역은 UL LI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플로 레프트에도 상관이 없겠죠. 플로 레프트로 하고, 그리고 링크를 더 키워서 이렇게 좌우로 더 키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LI의 배경을 앞에 이렇게 점 배경을 줄게요. 우선은 플로 레프트로 해서 정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스팟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스팟 클래스 여기 있네요. 스팟 클래스에 LI 자식을 선택을 해서 플로 레프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 레프트를 다 주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좀 떨어져야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 대메뉴처럼 링크를 이만큼 주셔도 돼요. 링크를 이렇게 크게 주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링크 줬을 때 예를 들어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변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클릭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디자인상으로 표현이 안 됐다라면 좀 고민할 만하죠. 뭐 그럴 때는 작게 이 정도의 링크형을 잡아야 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작습니다. 클릭하기에.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링크를 넓혀 주시는 게 사용성이 많이 좋아요. 그냥 81픽셀에 좌우 여백을 똑같이 줘야겠죠. 좌우는 10픽셀씩 여백을 주겠습니다. 그럼 A링크도 똑같이 디스플레이 블럭 주시고요. 높이 81, 좌우로 10픽셀이죠. 좌우로 10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그럼 큰 영역이 되고요. 글씨 세로 가운데 정렬 높이만큼 줄 간격을 주게 되면 글씨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되죠. 그러면 글씨가 굉장히 넓은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앞에 주게 될 텐데 우선 좌우 여백을 줬잖아요. 우리가 좌우 여백을 줬으면 맨 오른쪽 부분은 이만큼 여백이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가로 사이즈 50픽셀 오른쪽 라이트 50픽셀 해줬잖아요. 라이트 50픽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링크에서 빼줘야 됩니다. 마지막 LI의 링크를 10픽셀 우측으로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이 블로그라는 메뉴 오른쪽에.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측으로 여백이 50픽셀 계산했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50픽셀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식이죠. CSS3이기 때문에 라스트 차일드 쓰겠습니다. 라스트 차일드에 오른쪽 마지막 LI에 A의 여백을 줬기 때문에 A 넣어주고요. 패딩을 오른쪽으로만 그냥 패딩하고 0을 주시면 안 돼요. 0을 주시게 되면 이 왼쪽도 사라지기 때문에 패딩 라이트로 꼭 해주셔야 된다. 이때는 패딩 라이트 0을 하게 되면 오른쪽 여백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LI의 안에 있는 A를 잡은 거죠. 좌우 하면 왼쪽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라이트 정렬이기 때문에 포지션 라이트 했기 때문에 플로 레프트 하더라도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럼 글씨가 늘어나면 계속 왼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여백에 추가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 중간에 선 한번 넣어 볼까요? 중간 선은 우선은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로바가 현재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검은색 채워주고 그리고 반투명 넣어서 한번 선을 찾아볼게요. 있는지 딱히 안 보이네요. 세로선이. 그러면 세로선이 안 보이면 그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우선은 이 크기죠. 1픽셀에 7픽셀 가로 세로 1픽셀에 7픽셀에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애프터 또는 비포로 그리게 될 텐데요. 대부분 이런 사기품들은 그리는 것도 좀 편하긴 해요. CSS로 좀 간단하기 때문에 기준은 li가 플로 레프트이기 때문에 li의 왼쪽으로 넣겠습니다. li가 이런 크기죠. 현재 li의 크기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포지션으로 비포 또는 애프터로 해서 포지션 날려서 비포 애프터에 가로 세로 1에 7픽셀로 넣고 배경색으로 넣어서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세로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위로 탑, 요즘 li의 크기가 a의 크기 이만하거든요. 그럼 li의 크기도 이만하기 때문에 탑의 50%에 반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선 li가 렐러티브가 돼야 돼요. 포지션, 다시요.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 되고 li 뒤에 F2로 하겠습니다. li 뒤에 가상의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요. 이 컨텐츠에 포지션을 줘서 위로 올리고 하겠습니다. 위로 50% 올린 다음에 가로 사이즈 1픽셀, 세로 사이즈 7픽셀을 넣어줄게요. 가로 세로 7픽셀, 1픽셀, 7픽셀 넣어주고 그리고 배경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배경색은 CCC가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CCC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게 되면 좀 확대해볼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선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선이 생겨나서 밑으로 되어 있죠. 왜 밑으로 되어 있냐면 50%이기 때문에 약간 밑으로 쳐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운데가 아니라 50%의 자기 크기 반만큼 올려져 있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를 쓰겠습니다.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를 써서 위로 50%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오겠죠. 예전 같은 경우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포지션 상태에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을 올렸을 경우에는 마진 탑 마이너스 3.5픽셀 썼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를 쓰게 되면 이 변형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50%만큼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Y축, X축이 있고요. X, Y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만큼 위로 올려서 딱 위로 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선이 없죠. 디자인을 보게 되면 왼쪽에 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first child의 애프터는 없어야겠죠. CSS로 가시게 되면 li의 first child의 뒤에 있는 컨텐츠는 display none이죠. display none 하시면 됩니다. li after first child 하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밑에 넣겠습니다. 자, li의 첫 번째 li, after를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이지 그냥 after first child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첫 번째 요소를 찾거든요. 그냥 뒤에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건 없죠. 그래서 li의 첫 번째 요소를 찾고 그 뒤에 컨텐츠를 잡는 겁니다. 컨텐츠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디자인이 좀 변형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있지는 않지만 디자인상에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마우스 올리는 게 있네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캡처를 좀 뜨고 포토샵에서 붙이기 해서 마우스 올렸을 때 글씨가 굵어지고 밑줄이 생겨나죠. 우선은 글씨 굵어지면서 색깔 변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진한 부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해보도록 할게요. A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색이 바뀌어요. 색이 바뀝니다. 색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글씨가 굵어지죠.
위치가 굵어지게 했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굵어지게 해주고요. 그리고 밑줄도 생기죠. 이 밑줄 생기는 것을 한번 볼까요? 밑줄을 넣었을 때 언더라인 하시게 되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을 하게 되면 밑줄은 생겨요. 밑줄은 생기지만 이 밑줄은 떨어져 있죠. 이 밑줄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따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떨어뜨리는 것을. 지금 그려줄 때 애프터나 비포로 그리거든요. 또는 스팬 요소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리기도 하는데 되게 불필요하고요. 우선은 비포 애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애프터의 컨텐츠에다가 가로 주고요. 우선 가로는 그냥 주지 않겠습니다. 새로 들어갈 때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고 가로 6픽셀에 자, 선 배경색으로 해서 선을 주겠습니다. 주고요. 보면 밑줄이 생겨 있죠. 밑줄이 생겨 있는데 크기만큼 생겨 있어요. 그냥 앱솔루트로 띄워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앱솔루트로 띄워서 이 간격을 주셔야 되는데 블록이라서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앱솔루트 포지션 앱솔루트를 넣어주고 레프트 0. 자, 밑으로 가니까 버텀을 넣겠습니다. 버텀 0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가로 사이즈가 없거든요. 가로 사이즈 언더라인은 우선 삭제해 주겠습니다. 가로 사이즈를 제가 넣어줄게요. 가로 사이즈는 100%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다 붙어있죠? 밑에 선이 있네요. 밑에 선이 있는 이유는 앱솔루트의 기본 중심 좌표는 바디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인 A 요소에다가 포지션 렐러티브 넣어줘야죠. 자, 그럼 이게 너무 커져 있죠? 이 커져 있는 이유가 A의 기준인데 A가 너무 커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글씨 크기만큼이에요. 글씨 크기만큼 밑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글씨 크기만큼 있지가 않죠? 글씨 크기만큼 있으려고 하면 A 요소는 우선 이미 커버렸어요. 얘가 많이 블록 요소에다가 좌우에다가 패딩 주고 높이 많이 줬기 때문에 커버렸고, 이 링크에다가 다시 하나 스펜을 묶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펜 묶고 붙여주고 그래서 뒤에다 붙였죠? 아직 안 붙였네요. 이따가 같이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안 잘라졌네요. 자, 삭제를 하고요. 저기 스펜 닫겠습니다. 스펜을 감싸주고 스펜이 기준이 돼야 돼요. 스펜이 렐러티브가 돼야 됩니다. 스펜이 포지션, 자, 포지션 아까 썼었죠. A 요소가 아니라 스펜에 기준을 해줘 버리면 포지션 렐러티브 A 안에 있는, 자, 들어간다. 밑줄 생겼는데, 이 애프터가 A 애프터죠. 스펜 애프터여야 돼요. 스펜 애프터면 스펜의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모니까 애프터가 스펜의 자식인 애프터에 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까 안 됐던 이유는 A의 애프터이기 때문에 A의 기준이 됩니다. A의 기준은 없죠. 그냥 부모 따라가더라도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바디에서 아까는 바디에 깔렸던 거고 바디 밑으로, 지금은 스펜의 자식으로 애프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펜 밑으로 선이 생기는 것이죠. 이 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뜨려 줘야겠죠. 밑으로 10픽셀, 9픽셀 떨어뜨리면 되네요. 버텀 9픽셀 떨어뜨리면 작아지네요. 좀 더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스펜이 작은데 마이너스 9픽셀이죠. 버텀 9픽셀 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9픽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마우스 올렸을 때죠.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A에 호버하면 들어갔어요. 그러면 A에 호버 했을 때 스펜 뒤에 밑줄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틀리게 코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우선 텍스트 데코레이션 우선 넣어보세요. 이런 걸 하실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게 되면 우선 밑줄은 생기겠죠. 글씨에 따라서. 하지만 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밑줄은 간격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간격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A 요소가 이만한 상태에서 A 요소에다가 F터 줘서 선을 긋게 되면 선이 이만하게 되죠. 선이 되게 커지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때 좀 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글씨 크기에 따라서 가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러면 HTML을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A의 영역을 키운 이유는 클릭의 범위를 위해서 키운 거지 밑줄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밑줄을 생각하게 되면 밑줄용 뭔가 레이아웃이 다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A 요소에다가 스팬을 감싸주고 이 스팬의 기준이 되는 스팬 렐러티브가 되는 거죠.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스팬은 이만한 거예요. 지금 스팬은 이만합니다. 근데 얘가 렐러티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스팬이 렐러티브가 되고 이 선이 레프트 버텀으로 돼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실수한 거 아니고 아까 했던 그렇게 바닥으로 나왔던 이유는 A 요소의 렐러티브가 됐기 때문에 A 요소의 렐러티브가 돼서 선이 이렇게 깔려버리게 된 것이고 렐러티브로 스팬을 바꾸니까 저 바닥으로 이제 완전 바닥으로 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팬에 렐러티브를 넣고 그리고 앱솔루트를 스팬의 애프터로 적용해서 이 상태 레프트 버텀에서 버텀 상태에서 9픽셀을 두면 위로 올라가게 돼요. 마이너스를 해야지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코드를 표현할 때 현재 약간 우회해서 좀 만들어 본 겁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어보고 안 되니까 A 요소 애프터로 해서 그냥 넣어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스팬을 넣어서 글씨를 감싸고 글씨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게 저희 밑줄이 그러면 글씨 크기에 따라서 스팬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에 따라서 가로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그럼 얘가 렐러티브가 되고 스팬의 자식으로 애프터를 가상 컨텐츠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컨텐츠가 뒤에 있네요. 좀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이 CSS 속성값 주는 주는 순서는 본인의 스타일이고요. 저는 따로 주는 스타일이 있어서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헤더 영역을 해 보았고요. 우선 캡처를 지워 주겠습니다. 오늘은 비주얼까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벌써 거의 50분이 다 돼가는데 우선 헤더 영역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고요. 비주얼 영역은 한 2시간 1시간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지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비주얼 영역만 따로 잘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솔 홈데코 PSD 없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따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고 헤더 영역 오늘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